요 이제 한 2주 동안에 또 이렇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이런 어떤 세션들을 통해서 지난 이제 그 한 6개월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부분들, 제가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가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그 뉴스에도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그 소나타보다 훨씬 더 좋은 차가 우선 왜 가는 거래요. 근데 그 BYD의 전기차가 1,600만 원에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얘기했죠. 이제 이 시대가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이렇게 50대 이렇게 맞이를 했는 게 참 50대 60대 맞이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여기 때 30대만 근데 또 30대 맞이해봤자 또 멍하고 정 때리다 보니까 또 그 시대에 또 주인공이 못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꼭 집에 가셔가지고요. 꼭 누가 원하네 누가 자녀 대화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상관없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아들, 자기 딸 그리고 부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작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어떤 토론이 없고 그런 세션이 없고 그런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뭔가를 건져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주에 참 재미난 어떤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많은 어떤 변화들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라고 치면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또 7천만이 넘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4월이면은 반감기입니다. 그러면 또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 돈은 뭐 따라간다 그랬어요? 심리 따라간다 했죠. 돈은 반드시 심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심리가 뭐예요? 결국 욕망 아닌가요? 그죠? 인간이 제일 먼저 약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라고 그랬죠, 눈. 그러니까 봤어. 그 가격을 봐버렸어, 이미. 8,826만 원이 전체 고점을 봐버렸어. 그럼 반드시 그 가격이 간다, 안 간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비트코인 ETF. 그리고 그 전에 선물이었어요. 이제 현물 ETF가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러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지금 미국 증시는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고 또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지금 어디가 들어왔죠? 일본이 1992년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38,000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어떤 시절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만약에 도요타라는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신문에 뉴스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는 그런 지혜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단톡방에 한 1년쯤 읽었나요? 1년쯤 읽었나? 네? 7개월요? 3년 읽어야 돼요. 3년쯤 그 꾸준하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부원을 달아줘요. 그죠? 그런 것도 꼭 부원들은요, 한 번쯤 읽어봐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3주 전에, 서울에 빌라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나온 거 봤죠? 그냥 폭탄 갖다 붙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만 예비해서 보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꼭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안 벌더라도 잘못된 어떤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정타예요, 사실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이클을 마이너스로 확 바꿔버린다 그랬죠. 그 예를 들면 2022년에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집을 샀잖아, 그죠? 이번 뉴스에 며칠 전에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이혼도 지금 오픈런이래요. 이혼하려고 막 서로 막 가정부분에 줄을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난 2008년, 2009년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말입니다. 지금 요번에 영끌족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도 말이에요. 그때는 요번에 이슈는요, 1인 세대 가구의 폭증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빚내고 또 부모로부터 저거 해서 받아가지고 왜? 자산 가치가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담보대출 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했죠? 아파트들을 막 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을 했는데 이제 대출이 금리는 높아지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부동산 버블이 이제 붕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짐들이 있는데 뭐 경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혼이라는 게 이제 또 화두가 됐어요. 자, 집을 남자가 주로 살까요? 여자가 주로 살까요? 여자. 예. 주로 촉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 지금 부동산 버블이 내려앉으면서 이혼의 핵심적인 이유가 누구다? 여자. 바로 주부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바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일본도 똑같았다라는 거. 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좀 일어날 일. 자살입니다. 또 자살 테마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원래 하반기쯤 되면은요, 자살 얘기 뉴스에 곳곳에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온 적 있죠. 왜? 동반 자살 이래가지고 가족, 일가족 같이 요즘 때가 지러 죽어. 그러한 사회 현상들이 왜 생기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하락에 따르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 경매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락하는 것이 상반기에는 물 건너갔어요. 맞죠? 이제 확실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게 확실히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4천억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25년 만에 OECD 국가 중에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최저예요.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 근데 전년도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1.5%, 우리 1.3%. 이거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왠 줄 아세요? 전체 국민 총생산 GNP.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몇 배가 더 크죠? 우리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 성장률이 1.9%하고 우리 성장률이 1.4%는 또 그게 몇 퍼센트 차이 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거의 한 5, 6% 정도. 우리하고 같이 동급으로 봤을 때. 우리 1.4% 성장할 때 일본은 우리와 동급시했을 때는 약 6% 정도 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한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 구원을 그렇게 올려줬어요. 소 잃고 외양 가고진다 하면서요. 빚내 가지고 후대 자산을 갉아먹는 현 정부라고 제가 수도 없이 그 구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그 블로그 아시죠? 세명 글로벌 자산관리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달아놨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3년 전에 어떻게 달아놨었는지 그거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후대 자산을 땡겨가지고 지금 써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인 줄 아세요? 자산은 버블. 특히 토지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버블. 이런 버블. 그다음 또요. 임금 버블 인상.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의 건설의 핵심적인 부분, 거의 80%가 사실은 임금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급상승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5년 동안에 평균 20%씩 뛰었어요. 최저임금이. 그런데 그 건설 아파트 건설 시공사의 마진은 약 10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계약 딱 하고 3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계속 지어야 돼. 그럼 60% 올라갔잖아 임금비가. 그죠? 60% 임금비가 올라가는데 따른 당연히 적자겠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사지 마라. 네, 그것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저는 그렇게 길게도 안 봐요. 한 5년 조금 길게 보면 한 10년 안에 부서지는 아파트들이 나올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내륙에요. 지진 강도 5만 되면은 자빠지는 아파트들이 나올 겁니다. 한 10년쯤 됐었습니다. 여기 대구 여기 시지에서 경산 넘어가다 보면 경북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 기억나나요? 예. 그 시지에 그 아파트가 지진이 그때 뭐 4점 얼마가 하는데 그게 금이 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강제 이주가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건축 허가를 받고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5년까지 지어진 모든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물아파트다. 철근 빼먹었고요. 그리고 물 콘크리트 썼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뭐 서울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저 갤러리 K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갤러리 K. 제가 앉아가지고 별별 얘기들을 다 이렇게 이게 또 지금 세상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뭐냐면 그림입니다. 그림. 이 친구가 이제 ING라는 외국 보험회사 출신인데 아이템은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폰지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림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벽에 걸린 이 그림이 1,500만 원짜리인데 이쪽 방 안에 걸린 그림이에요. 네. 제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림을 참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림이 말입니다. 시장에 그림이 많지 않습니다. 이 갤러리 K라는 게 임대 또는 매매 그러다 보니까 그림 가격을 버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영업을 해가지고 이거 팔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다가 A라는 병원에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많은 이제 환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의 정서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쫙 이렇게 전시를 했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시를 하고 한 달에 뭐 20만원, 30만원씩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종의 이것도 공유경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템 좋아요. 문제는 그 그림의 퀄리티라는 거죠. 근데 그거 사면은요, 500만원짜리 2천만원, 3천만원 파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500만원 가치라도 나가냐라는 거죠. 그거를 이 회사가 임의로 이 가격은 500만원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500만원 기본 가격 딱 붙여놔 놓고요. 이걸 렌트하는데
뭐 한 달 렌트하는데 한 개 3만 원씩 해가지고 7개. 그러면 21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림 썩나요 어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들이 유치가 되고 거의 제가 봐서는 이게 신종 폰지 사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문제는 이 그림이라는 것에 대한 가격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기준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100% 터져요. 오늘 이거를 서울에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 강의 시작에 한 1시간 전쯤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님 너무 쫄아가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대로 이미 작년 저작년에 사실은 그래 하여튼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스카우트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갤러리케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 그런 내가 가서 그림도 보고 뭐 그림을 오랫동안 내가 사모 수집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그림을 보고 이게 참 위험하다. 아이템은 진짜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로건은 좋아. 그림의 대중화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대중화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이거 또 어떻게 또 연결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후배들이 와가지고 또 연결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보험회사에 10여 년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후배들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말리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애들 자기네들이 전문 식견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의 경매 가격 그거 누가 정해요? 그죠? 이런 것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의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을 농락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갤러리케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투자나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조금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곧 또 이게 사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 아무리 좋은 것도 무엇과 맞아야 된다고요? 시대. 예, 시대 흐름과 맞아야 됩니다. 철없이 좋은 것도요, 시대 흐름과 맞지 않으면요, 반드시 망한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거기에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늪에 이미 빠졌다. 확정입니다. 장기 저성장 늪에 이미 빠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거예요. 이거. 급격한 금리 인상, 포퓰리즘이죠. 이게 말입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데 따른 시간이 걸려요. 해방 이후에 문재인 전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능가하고 저기 하나도 없습니다. 5년 만에 더블 갚았다니까. 시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자, 실질적으로 시급을 그래 갖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받은 급여는 더블 갔나요? 그럼 다 어디 갔노? 그럼 어디 갔노 그거 다? 바로 정치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쓸데없이 편중되어 버렸어요. 그 대부분이 어디로 몰려가 버렸어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전 정부가 주도해서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사람이 며칠 전에 이렇게 운전을 했다 보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이렇게 자동차 통제하는 분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많죠 요즘 현장에. 이유는 간단해요. 시급이 싸요 비싸요? 싸요. 그래서 남자 안 써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겁니다, 이거.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과 이렇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기업에 매출이 없는데 당기 수익이 없어. 그런데 뭐만 올렸다고요? 기본금 엄청나게 올려놨던 얘기라. 이해되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는요 싫든 좋든 이미 장기 저성장의 옆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 어떤 정책,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의 발의도 결코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게. 그리고 모든 자산들을 법으로 다 시켰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자 1달러 받다가 지금 5달러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래야만 이게 이 경기가 돌아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2주간 동안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렸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 아무튼 비트코인이 이번 2주 사이에 마침내 7천만 원을 뚫었고 7,170인가 80 거의 한 7,200만 원 가까이. 자 이제 비트코인이 막 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가 갈까요? 주식. 내 주식 똑똑하다니까. 맞아요. 알트코인들이 가야죠. 그러면 비상장 코인들이 요즘 상장을 일주일에 2개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순서에 밀려서 아직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오늘 이 강의 끝나면 내가 이 공장 통해서 원하시면 그 보내드릴게요. 보내서 이제 알려왔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순서에 밀려서 지금.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순서에 밀려서 현재 지금 뒤로 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 이런 것은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아. 똑똑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늦은 것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결코 불리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0원 할 것이 또는 3,000원 할 것이 5,000원, 6,000원 간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즘 이제 상장하는 코인들을 저는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거의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쭉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식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쭉 올라가잖아요. 약간 조정마다 얘 다시 이렇게 올라가.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신규 상장 그림.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요즘은요 10개가 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 10개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상장하면 바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사실 기억을 해야 돼. 100% 이상 수익 나면 30% 수수료야. 주는 거 몰라. 아무튼 이깁시다. 결론은 이깁시다. 아무튼 그런 그래서 4월달에 반감기 그리고 5월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느라고 어떻게 될까요? 더 폭발적이겠죠. 자 이더리움은 채굴에 한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호환된다 이 말입니다. 왜? 호환할 개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다 이 담보를 해서 하려 하니 비트코인 2,1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한계선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똑같은 담보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래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 내가 1억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사잖아. 사업 대출 내고 뭐야 내 돈 아니고 5억짜리 집 사죠. 그러한 것을 신용 창출 또는 이걸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조 달러밖에 안 돼. 그런데 파생 상품은요 수천조 달러를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왜? 상품이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걸 기반으로 한 상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연말쯤에는 아마 1억을 넘어가게 될 거다. 이건 뭐 안정적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의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예상이고 예언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정서, 한탕주의 같은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진핑이가 뭘 막아버렸죠? 비트코인 거래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때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경기가 좋아야 이런 것들 진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제는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은요 회전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소비가 곧 성장을 불러오는 촉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경제에 미치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의미를 주는 지표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다면 자 제가 부분적으로 전 세계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가면 시진핑은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조금 풀어주면 뛰들까요? 안 뛰들까요?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올래 있을 거라고 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비트코인은 3억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3억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지금 중국이 안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어떤 거대한 모멘텀이 필요해. 돌파구가 필요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경제를 회복을 시킬 만한 어떤 이벤트 이슈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영역 이제는요 가상자산 금융 시대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가 이제는요 확실히 자리 잡았다 안 잡았다? 자리 잡았다 이거. 자리 잡았다 이 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주식도 좋아 채권도 좋아 은행에 있습니다. 다 못했어. 그렇다면 지금 초기에 여러분들도요 어떤 선택에 따라서는 거대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엘살바도르인가요? 그 비트코인을 이 국가 통화했죠. 그 대통령은 뭐 거의 장기 집권하겠죠, 그죠?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비트코인 폭락을 할 적에.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이걸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꼭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돈은 사람의 심리를 따라 움직이고 그 심리는 결국에는 욕망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향기도 아니고요. 지식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눈입니다. 눈. 보이는 거. 여기에 가장 약하고요.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자녀들에게 이 보는 눈을 길러야만 한다. 그래서 시각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큰 틀에서 했던 시각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도 뒤에 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또 큰 아주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재용이 마침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리 경제와 또 국가의 어떤 미래 그리고 어떤 기업의 미래 이런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재벌 죽이기에 재벌 타도를 외쳤던 이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을 했었다면 걔네들은 앞뒤 안 봐요. 왜? 좌파잖아. 사회주의 좌파잖아. 그래서 국가 다 말아먹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랬으면 과연 그렇게 판결이 났을까라는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무죄가 되면서 뉴스에 이제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제일 먼저 날아갔다 그러죠. 인도. 또 날아갔다 그러죠. 사우디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러 날아갔대요?
미국으로 막 날아가는 거야.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지금 유보 자산이 말이에요.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그룹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꼭 내가 왜 연구하고 내가 개발하고 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 내가 자본을 가진 시장 지배 규모를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인수합병, M&A를 하면 된다. 그래서 M&A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스톡옵션까지 하면은요, 최대 58.9%인가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죄가 판결 딱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까지 막 갔다가 빠지고 이랬어요. 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삼성이 뭘 할 거다? 로봇이라는 영역을 M&A 할 거다. 그래서 현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5%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옵션까지 행사하면은요, 58.9%까지 최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인보우라는 저 회사는 언제라도 어떤 뭐가 가능하다? M&A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인보우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이래 얘기하지 맙시다. 100%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결단의 길을 원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흐름이 뭐다? 로봇이 시대가 된다 안 된다? 선택일까 필수일까? 필수. 예, 그러면요. 삼성이 로봇 회사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잖아. 근데 로봇이 먹을 파이가 많아 적어? 많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두산그룹의 핵심적인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뭐 1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오그라졌는데요. 지금 바닥막 나가 있지만. 그러나 원래 먼저 선행지표잖아요. 그렇다면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무슨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곧 보게 됩니다. 곧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배달하는 로봇, 퀵요? 제가 봐서는 몇 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뭐 퀵 배달이 어떻고 뭐 퀵이 뭘로 올까요? 드론으로 와요. 드론 로봇이 있잖아요. 지가 와요. 길에 가다 보면은요, 인도 모르게 뭐 이렇게 요만한 박스 발통 딱 붙어가지고요, 안테나를 딱 써가지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치킨 들어가 있는 거야. 치킨은 솔솔 풍기면서 지가 푸르르 간다. 그렇게 어느 아파트 딱 가면은요, 그 도착 딱 하면은요, 하기 몇 분 정도 되면 신호가 가. 그 사람 휴대폰으로 지금 1층에 와가 있거든요 하면은 뚜껑 딱 열고 가져와서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띵 접수 해주면 그 치킨집에 뭐가 간다? 신호가 간다. 그럼 자동 결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메커니즘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엄청난 부가가치 이렇게 하겠게요. 그러면 M&A 시장에 당연히 그런 거 인수하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드시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올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폭등은 거의 눈앞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파도로 떠오는 부분은 뭐죠? AI 헬스케어. 그 AI 영역이 많다고 그랬죠? 로봇뿐만 아니고 뭐 자율주행차뿐만 아니고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미 그들은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이 다 반토막 났는데 10분의 1도만까지 나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혀 반토막 안 나고 계속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요?
그게 바로 그들의 능력. 그래서 바이오 쪽.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장제품. 자, 이제 자동차를요. 그동안 자동차 메이커라는 회사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요. 카센터에서 자동차 만든다니까 이제. 예? 이제 카센터에서 자동차 만들어요. 곧.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쇼핑 슈퍼마켓에 장보러 갔어. 예를 들어서 이마트. 근데 이마트 딱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이마트 그거 보니까 점점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보니까 색깔 이거 붙이고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40분 만에 한 대 만들어 준다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해. 도색되는 거 있잖아요. 문자. 나라면 이래 할 것 같아요. 이쪽은 녹색, 이쪽은. 나는 빨간 쪽 하나만 해가지고요. 본넷도 왼쪽, 오른쪽, 뒤쪽, A필라, B필라, 지붕, 뚜껑, 뺑기라 전부 다 하네. 그리고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빨간불이 삐요, 이쪽은 또 깜빡이가 노란불이 삐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네, 정신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철저하게 차별화를 외쳤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프런트 패션 내가 만들었다. 짝짝이 신발, 네, 빨간 신발, 청색 신발 이렇게 신고요. 제가 2004년도에 라스베가스 베라지오 호텔에 카지노에 있잖아요. 게임을 딱 하러 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이 아저씨 신발 이상하게 신었다. 혹시 신발 이름이 아니다. 내가 발리라는 메이커를 2개를 샀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이렇게 신고 이거 내가 만든 패션이고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음과 양이 빨간색, 청색. 그래서 I'm Korean 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이 바깥에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입니다. 그 해에 내가 그때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11월달에 디폴트 패션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폭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명 짝짝이 패션. 그래서 철저하게 차별시켜. 그래서 그게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으로 글로벌 M&A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모든 내연차들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싼 전기차 시대가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작년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 신문 뉴스에 올려드린 그 1,600만 원짜리 차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소나타보다 훨씬 더 멋지게 생겼어요. 1,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소나타 4천만 원. 이해되시죠? 100% 내려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내려간다고요.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차하고 체질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는요, 돈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변기에 돈 먹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다 까발수시고요. 원가가 다 까발수시면요. 그때 재미없어요, 여러분. 원래 돈 이렇게 버는 거예요. 얼마에 모를 때 막 팔아가지고요. 조급한 것들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올빵한 게 있잖아요. 늦게 사는 게 그게 또 뜨거운 짓일 수도 있어요. 많아요, 인생에서 이런 같은 섹터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싸진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거의 더블 가격이야. 한번 두고 보세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전 리튬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먼저부터 리튬이 들어왔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희귀 광물이에요. 그래서 히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제는요, 꼭 리튬으로 만들어야 돼 해서 소금, 인산, 철, 다양한
니켈, 망간, 심지어는 뭐 우리 저 스토어다 뭐죠? 그 실리콘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소재가 다변화돼 가고요, 다양화돼 가고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많은 소재가 생겨났어. 그럼 가격 내려가요, 올라가요? 네, 100% 내려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능 개선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요. 성능은 뛰어나져요. 근데도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겪어봤다. 2009년도에. 내가 태양광에 투자를 딱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만 해도요, 규사에서,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에서, 이 폴리실리콘이 추출이 된다. 이게 아주 생소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 셀이라 하는 자체가. 근데 이게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주 원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근데 지구에 가장 많은 게 뭔가요? 모래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따라오는 어느 나라야? 중국이잖아. 중국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해 봤어요. 그거 완전 한방 먹고 넉 다운되는 회사가 누구예요? 오시아이다, 오시아. 동양제체가. 그래서 무려 15분의 1 떨어졌어요. 샌드위치 그 판넬 가격이 15분의 1 떨어졌어요. 근데도 발전다가는요. 그때 800원, 뭐 780원 이랬던 게 지금 예를 들어서 15분에 가면 10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80원 받으면 되는데 지금 160원 해주니까 태양광 발전 지금도 투자하면 경쟁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더군다나 여기에 또 일본 경제의 어떤 그 아주 좋은 이런 거예요. 기업가가 어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천재예요. 토요타는 전기차를 급속도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고 고속에서는 뭐로 간다? 휘발유로 기존에 이렇게 병합 시스템인 이 하이브리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엄청나게. 여러분 전기차가 많이 남을까요? 아니면 일반 내연기관차가 많이 남을까요? 우문이에요. 전기차는 훨씬 더 많이 남아요. 지금 배터리 가격이 비싸요. 배터리만 가격 싸지잖아요. 전기차 들어갈 게 없어.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뭐 앞으로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차인데도 내연기관차보다 쌀 거예요. 왜요? 대량 생산에다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나 할 거 다 만들어가지고 막 시대에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그래서 토요타의 어떤 이러한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택을요 엄청나게 또 히트를 치게 되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성가급 잔치판이 또 벌어졌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뭐 제 막내 동생이 현대자동차에 부장으로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과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또 노조의 또 그런 부분도 좋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동기들이 저하고 이제 동년배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재미난 일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상으로 퇴사를 하잖아요. 그럼 공장에 가가 임팩트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현장에 조립 라인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울산 공장을 갔대요. 이제 퇴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현재 지금 전체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장을 해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AI 뭐 다양한 AI가 뭐 안 들어가는 형이 없어요. 근데 AI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요거 보수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보수할 때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먼저 선행한다 했죠.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요. 시장은 무릎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어디쯤 갔을까요? 배꼽 넘었다 이미. 엔비디아의 최장 주가는 이미 배꼽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장의 특성이에요. 주식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존슨 황이라는 이 엔비디아의 창업자는요, 올 한 해만 무려 165조의 주식 가치가 상승. 여러분 조 단위 그러니까 35만 넘어가면 그 다음 다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숫자예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30억씩만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 저성장 어떤 이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그냥 용돈이다 생각하죠. 국민연금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뭐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200만 원 이상 내가 퇴직했을 때 200만 원 이상 된다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화폐 가치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예, 떨어집니다. 똑같은 200만 원을 가지고요. 10년 전에 사과를 살 수 있는 양과 지금 사과를 살 수 있는 앞으로 또 5년, 10년 뒤에 사과를 살 수 있는 양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엔 뭐예요? 실질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지나치게 믿지 마시라고. 그래서 각자가 여기에 따르는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국은요 평균 은퇴할 시기에 5,500만 원 정도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미국은요 9억. 뭐지 도대체? 말대 이거 왜일까요? 바로 이렇게 퇴직연금 자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차이. 이게 바로 금융의 후진과 선진의 차이. 제도와 법 이런 부분의 후진과 선진의 차이. 무슨 얘기냐? 미국은요 무려 85%를요 주식에 투자해요. 우리는요 채권, 은행 예적금, 국채 이런 데 투자해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는 9억으로 퇴직하고 누구는 5,500만 원으로 퇴직하고. 근데 얼빵한 이 국민들이 넉넉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국민연금 더 내니 많이 이렇게 하고 싸우고 앉았다. 지랄 뻗어 앉았네. 5,500만 원을 하고 9억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랄 뻗을 일이 아니라고. 내가 뭐 몇 년 뒤에 받고 빨리 받고 이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적다 많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500만 원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지 않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1년만 쓰면 5,500만 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 너 나머지 왜 갖고? 퇴직하고 30년 남았는데 1년 쓰고 좀? 그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렇게 듣는 소리 중에 이제 그 미국 주식, 미장 뭐 이런 얘기. 미국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많이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쿠팍 주식을 사시고 쿠팍 어떤 일이 생기면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쿠팡이 말이에요. 76달러 갔다가 지금 13불, 14불 하더라고요. 반드시 100달러 넘어갑니다. 10년 안 걸리죠. 문제는 이제 세금 부분인데 이양 지사 저는 굉장히 10년 무슨 5년 안에 100달러 넘어갈 거라고 봐요. 쿠팡 주식을 왜? 여러분 쿠팡은요 쿠팡의 어떤 그 성장 모델이 외국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에요. 쿠팡이 지금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 여러분 OTT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런 개인적으로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중계 이런 것들 다 뭘로 본다고요? 쿠팡 플레이로 봐.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는 한 달에 뭐 13,700원 지금 떨어져가 9,900원 하는데 쿠팡 플레이 얼마 한 달에? 4,500원. 자, 여기 지금 쿠팡 한 번도 주문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쿠팡 넣어드린 거예요. 요즘 카카오 안 쓰시는 분들 하나도 없죠? 이거 다 카카오 넣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뭐냐?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면 쿠팡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것을 보고 오늘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어떤 은퇴 자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3년 연속 흑자가 나도요. 배당 안 하는 회사가 30%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배당하면 세금으로 반보다 갚는다 또. 이 비르처물 놈이 이되냐. 이 제도적으로 잘못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완화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자꾸 활성화시킨다면 외국 자금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금융주식 올라가겠죠.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무슨 저 퍼즐을 뭐 극부양식이다. 일본 같은 조건일 때 하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또 그래도 좀 움직였어요. 어쨌든 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금융 후진국이며 또 그러나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큰 틀에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는요, 금융은요, 관치금융이고 관치경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정권마다 이상한 펀드들 터져요. 옵티머스 사태니 뭐 프라임 사태니 라임 사태니 이게 매 정권마다 터져요. 근데 이게 이 정권마다 터지니 이 전부 다가 어느 정권마다 터졌다? 김대중 민주화 정권마다 이렇게 터져요. 웃기는 얘기다.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외치는 그놈들이요 더 두릅니다. 엄밀히만. 자, 그래서 아무튼 중국도 말이에요. 각양각색으로 있잖아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대요.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제가 추석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게 무조건 저는 유리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두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200조 정도 미국의 현지에다가 뭐 배터리 제조 공장을 만들고 괜찮아. 2,000조가 생기는데 200조 이러면 돼야 안 돼? 이러면 되겠죠? 2,000조가 들어옵니다. 왜요? 트럼프가 중국을 더 죽이겠죠. 그죠? 그럼 중국은 누구랑 손을 잡을까요? 우리랑. 그게 우리의 신성장 동력판이 돼서요. 바로 이러한 어떤 골치 아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 저성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경고가 어떤 부분에 주어지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게 각성이 돼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부지리로 중국이라는 어부지리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화랑적인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러한 어떤 러브콜들이 중국으로부터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 채굴기는 뭘로 해요? 손으로 채굴해요? 아니면 컴퓨터로 채굴해요? 컴퓨터에 뭐 들어가요? 금. 기판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그 이제 PCB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채굴 이걸로 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에 무조건 금 방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제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금은 점점 더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가가치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내려오는 추세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더군다나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화폐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예, 총 통화량이 어떻게 그러면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금융에 대한 니드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금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뭐요? 그거라도 보관해놔. 금값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산업적으로도 소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과 여러 가지 어떤 결제 수단,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 어떤 그런 수단, 다양한 어떤 측면으로 금, 그 다음에 자, 금이 가는데 왜 또 은은 또 갈까? 왜 갈까요? 여러분, 금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은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산업 소재적인 측면. 은은요, 가치 저장의 수단은 아니에요. 근데 은이 많이 쓰여요, 여러분. 은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소재에서 은은 말이에요, 총매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많이 돼요. 은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금, 은, 동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도 사실은 무시 못 하는데 은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리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예. 아, 제가 저번에 이 말씀 안 드렸나?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던 게 있습니다. 우리 원자재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빠졌대. 나무입니다, 나무. 목재 가격.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앞으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내가 했잖아요.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그죠? 승자승 게임이라고 그랬죠. 시스템 모든 생태계는 똑같습니다. 왜 목재 가격이 자꾸 올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나무가 자꾸 배져요, 안 배져요? 자꾸 배지죠? 배지는 만큼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 나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생산량의 어떤 쿼터도 계속해서 폭증해서 늘려야 되는데, 가격 때문에 그렇게 안 늘려요. 근데 수요는 계속해서 많이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 가격이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하여튼 지난주 한 2주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지 마라. 각자가 반드시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뭐라고요? 주식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번 보세요. M7이라 해서 미국의 이제 대표주 7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M7. 요 7개의 시가총액 요 7개만 합쳤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의 7배가 넘습니다. 1경 5,280조. 코스피 시총이 2,030조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힌 얘기죠. 더군다나 이 중에서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는요. 기업 하나의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금액보다 더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전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기업 하나만 못하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만든 이 국민들의 책임 어떻게 하면 좀 이거 바꿀까요? 진짜 큰 어떤 금융혁명이 말입니다. 진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그 둘째 딸내미가 이제 석사학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가대 물리치료학 석사 학위를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박사학위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박사학위 시작을 했는데 그 졸업식장을 이렇게 가보고 또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가셔가지고요 콜롬비아대를 찾아보시고 뉴욕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눈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가? 대학이라고 딱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무려 60배 가까이 정도 되는 땅인 나라에 대학을 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학하고 너무너무 틀려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무슨 대학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지금 각 대학들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무슨 대학인지 성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 13년 동안 미국을 계속 여행을 가고 유럽을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골프장을 가봤더니 골프장 근처에 골프장 안에 말이에요.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집 단독주택들이. 그죠? 우리나라는 그게 뭐 골프텔을 이렇게 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말이에요. 부동산 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 하나 딱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대학교에서 땅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문 닫는 대학들은 엄청 많았어요. 작년에도 문 많이 닫아서 수십 개가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나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을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대학교만큼 멋진 정원 있나요? 없죠? 멋진 놀이터 있나요? 없죠? 그럼 그 땅을 대학교 교정 안에 있는 그 땅들을 단독주택지로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적용할 필요 뭐 있노? 멋지게 적용이 돼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저라면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대학에 지원 안 할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교육비에서 얼마나 많은 각 대학마다 지원금 나갑니까?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에요. 그러지 말고 넌 땅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거기다가 너가 땅 개발해가지고 너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그 안에 도로도 아니면 대학교에서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죠? 하수도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죠, 전부 다. 이미 기반시설 다 돼가 있다고. 그 안에 대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 애기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가 맨날 대학교에서 놀아. 뭐 형제 기록할 것도 없어. 나가면 전부 다 이모야. 나가면 전부 삼촌이야. 그죠? 그래서 참 이런 어떤 부분들도 참 무궁무진하게 어떤 이 변화와 어떤 이 성장의 어떤 그런 섹터들이 있겠다. 너무 건물이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명이 이용하냐라는 거죠. 학생들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그 건물 있잖아요. 뭐더라, 어제 B7인가 A, B, C 해가지고 그 번호 쫙 줘가지고요. 그 대학 동들이 막 큼직, 큼직. 그 관리비 안 들어가나요? 난방비 안 들어가나요? 그죠? 학생들은 자꾸 주는데 어떡할 건데? 그러고 하니까 지금 저 대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부에 자꾸 지원 자금 더 많이 달라고 하잖아. 안 그러면 뭘로 정부에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 올리겠다 하잖아. 그러니까 또 서민경제에 또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지원을 하면서 야, 등록금 동결 15년째 동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그래 안 할 겁니다. 너 땅 많잖아. 거기다가 집 지어. 내가 허가해 줄게. 거기다가 그 개발 분담금에 대한 50%는 정부 세금을 너가 내라. 지금까지 많이 받아갔잖아. 그럼 국가 세수 빵꾸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자, 이런 데다가 아파트 있잖아요. 닭장처럼 저거 있잖아요. 무슨 칼로 이렇게 탁 잘라보면은 뚜껑 딱 열린다고 그래. 상상 한번 해보세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예? 갈리버의 거인국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설 속에 내가 주인공한테 들어가서 이 뚜껑 이렇게 딱 단면 딱 잘라 이렇게 보면은 요집 무슨 개미들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아, 얘는 또 빌고보고 누웠네? 얘는 또 샤워하고 있네? 얘는 또 둘이 치고서 싸우네? 얘는 고스톱 치고 있네? 그죠? 뚜껑 딱 열어보면 희한치도 않을 거 아니에요? 꼭 그래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대학교만은 거기서 꼭
단독주택 멋지게 지어가지고요. 뭐라고 전원주택을 합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나, 수도시설이 없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유휴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가까이 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뭐 여기 계대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인구 밀도가, 자, 100만 평에 인구 몇 명이냐고요. 학생 전부 다 합쳐가지고. 10,000명도 안 돼. 그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연구하는데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허세예요, 허세. 그런다고 해서 그 영남대학교가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대학교 어떤 그 우수 그 성적 순위가 뭐 한 1000등 안에 드나? 부끄럽고로.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157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학교 순위 157등이라고요.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콜롬비아대, 뉴욕대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가? 그 안으로 있잖아요. 뭐 버스 막 지나다녀, 택시 막 지나다녀. 웃기는 얘기야. 그런데도 거기 세계적인 그 노벨상 이런 사람도 막 지나와. 거기 막 대단하게 무슨 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면서 무슨 대학교 무슨 경영대학원 개설은 뭐 깜빡 붙여는 한번 가보세요. 그래 되겠는가? 콜롬비아대 앞에 가가지고 콜롬비아대가 어디에요? 묻고 지랄. 그만큼 몰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이 전부 허례고 허식입니다. 결국 그 다 뭐냐? 여러분들의 세금이고요. 후대는 그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어떤 이 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7개 기업에 합친 시가총액 전체가 1경 5280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가 2030조다. 이야, 나는 이 정도 되면은요, 내 진짜 국빈으로 있잖아요. 미국에 초청해도 있잖아. 쪽팔렸네, 못 가 싶다. 넘사스러웠어. 그걸 국가라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참, 남루한 꼬라지 만들어놔고, 실질적으로요, 전 세계 어떤 이 경제 대국으로 총생산으로 따지면 세계 11위, 뭐 9위, 13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시총은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앞으로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이제 시작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지금 거기다 또 이 곳곳에 아마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이 두드려 부산하나 놓고 이제 파산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대구에 이제 삼덕파출소 뒤에 가보면 지금 거기 이제 빌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의 뭐 한 2017년 한 10년 가까이 그거 그냥 이렇게 다 깨놔놓고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대구는 특히 더 심해가지고요. 곳곳에 어디에 깨놔놓고 안 짓고요. 분양도 안 되고요. 깨놔놓고 그냥 이주민 다 주고 철거해놔놓고 흉물스럽게 해놔놓고 칸만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 빈대 천지다 지금. 저거 지어질까요 앞으로? 아니, 안 지어집니다 저거. 그럼 저래가지고 6년 7년 가는 거예요 또. 참 문제가 참 너무너무 많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내려오고 있고요. 뭐 미친 듯이 떴으니까 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3배 뛰었다. 기본 10년 동안 엄청나게 뛰었다. 많은 건 10배가 뛰었다. 왜 그래 올렸을까요? 세금 거두려고. 예, 세금 거두려고요. 그렇게 퍼주니 국가재정 받아도 날 수밖에. 세금 거두려고요. 세금 거두려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 법을 일으켜서 세금은 걷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뭘 올려주면은 입을 딱 다물어요? 임금을 올려주면은요, 입 다물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년에 20%씩 최저임금을 올려 제꼈더라. 이게 거의 전 세계 경제사에서 없는 그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는 나라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땡판을 치는 이런 기가 막힌 또 이런 악수를 또 썼습니다. 아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장기 이 저성장 침체 이런 어떤 부분들로 가면 갈수록, 절대로 다시 민주화라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세대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자리를 잡는 그런 거는 요번 총선, 다음 총선 이후는 없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 그냥 얼굴 억수로 못생기고 있잖아요. 용돈 자주 주는 삼촌이 좋아요. 아니면 얼굴 너무너무 예뻐. 근데 성질 더러워. 돈도 안 줘. 누가 좋아?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크게 바뀌어야만 될 것으로 봐요.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 네, 이라는 그 영화가 또 화두가 오르고 있죠. 이런 영화들이 마침 이 총선과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그 전에 서울의 봄. 이것도, 거의, 여당에게 유리한 영화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건국전쟁도 여당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올려드린 기업 중에 APR이라는 회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 해가지고 화장품 선전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유재석, 또 뭐 이렇게 유재석 화장품 개사코 뭐 이렇게 텔레비 그 선전도 나왔었는데요. 이 창업자가 36살밖에 안 돼요. 이름이 김병훈이에요. 2017년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어요? 8년 차죠, 지금, 그죠? 8년 차잖아요. 그런데 공모가가 확정된 게요, 25만 원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면은요, 무려 요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6,400억이래요. 36살짜리가. 8년 만에. 여러분, 창업 자신 있습니까? 네? 자, 20이라고 치자. 20살. 그럼 창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창업할 자신 없잖아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강의의 제목입니다. 오늘 올라갈 유튜브의 제목입니다. 창업할 수가 없다면 이것이라도 하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창업을 했어. 창업과 여러분, 이런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다. 차이가 뭔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창업을 냈고, 나는 그 사람에 뭘 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했다는 얘기 뭐예요? 동의한 얘기잖아, 동의. 동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창업한 놈하고 동조한 놈하고 공모가 차이 나요? 차이 안 나죠. 여기서 인생이 좌지우지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특히나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기업에 대한 뉴스도 그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미리 있잖아요. 그 뭐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투자 받는 것들 한번 보세요. 다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관들이 돈이 그 자기네들 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최근에 거기 누구죠? 권혁빈 벤처캐피탈 대표 회장 지금요 이혼 소송에 걸려가 있어요. 아내가 20년을 살았대요. 단락하는 금이 6조야. 왜 놀랍니까? 나는요 절대로 이설한다고 6조 줍니다. 나는 무조건 6조 줍니다. 횟수가 20년이야. 역할이 없다라고 있잖아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시길 바라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간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길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을지언정 인간다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니 6조면은 죽을 때까지 쓰기는 다 써? 그죠? 이게 스마일 게이트 맞지? 이게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거든요. 근데 이 스마일 게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IMM 인베스트먼트, 스마일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미래에셋 인베스트먼트, 뭐 삼성 벤처 투자 이런 것들, 뭐 대기업이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H&M 인베스트먼트,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딱 한 개의 투자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 공통점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거 내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이거 내드린 줄 아세요? 자. 20억의 투자 조합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26년에 상장을 하는데 시초가가 100만 원이에요. 100달러래. 근데 내가 2.5달러에 투자를 한 거야.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40배 아닌가요? 그죠? 자, 40배. 자, 20억이 40배 얼마예요? 800억이에요. 자, 여점 주주들이잖아. 다 주주들이잖아. 자, 800억이라는 규모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이걸 가지고 회사를 내가 설립합시다 하면은 얘기돼야 안 돼요. 무조건 되죠? 아니요. 다 가져가 쓰세요. 90% 쓰세요. 10%만, 자, 왜냐하면 여기서 10%만 해도 자본금이 얼마예요? 80억. 여러분, 이 스마일 게이트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였을까요? 80억이었을까요? 지금은요? 몇 조를 굴리는데요? 자본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수백억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 조합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일 뿐이지 순자산이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뭐 12조인가 뭐 이쯤 된대요. 그래서 반내나라 한대요. 50%를. 정말로 나는 이런 하나의 처음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기업에 하나 투자를 했더니 이게 40배 수익이 난 거예요. 10억 투자했는데 얼마 됐다? 400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00억 중에 300억 가지고 썼어. 300억을 가지고 투자했더니 또 40배가 나네.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
기업 하나가 또 40배가 되면 얼마예요? 네. 2번. 맞죠? 자, 3천억 썼어. 1,000억 가지고 또 40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예? 4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몇 번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릴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데. 10년요. 누가 켰노? 네, 10년 걸린다. 10년이면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12조라는 자기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한테 20년을 살았는데, 6조를 주니 못 주니까 하고 소송부 이지랄. 돈이 있어도요, 더럽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참 이 얘기 정말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려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200불이 갔어. 상장을 했는데요. 100불에 상장을 했어. 근데요, 미국 주식은요, 상한가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엄청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초음파가 다 들어가는데 그 솔루션이 전부 다 울트라 사이트 솔루션을 써.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 갈까요? 만약에 이게 500불 간다 칩시다. 그럼 몇 배야? 200배. 자, 내가 3천 투자했어. 200배면 얼마야? 예? 60억이잖아, 60억.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생 안 바꾸겠나? 다 말바 탓이지. 말바 9억밖에 안 해. 풀옵션 다 해도. 아니, 3천만 원으로 60억 됐는데 여러분 말바 안 타볼래요? 맞잖아요. 말바가 벤츠 중에 최고 비싼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왜 이런 소송을 붙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지식. 여러분, 명품이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뭐 명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세계적인 시계 이름들 다 아나요? 모르잖아, 그죠? 또 세계적인 어떤 뭐 그 보석, 다이아가 어떤 게 뭐 좋고 어디 감정성 있는 쪽 여러분 아나요? 모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무진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자꾸 이 돈에 자꾸 민감한 거예요, 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K의 그 최태원이죠. 그건 원래 지 돈이 아니야. 물려받았던 거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게 원래 전체 CD였어요. 아내가 30년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부르는 자산이 얼마나 돼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 반을 달라. 이건 무리가 있어. 이건 얘기가 틀려요, 이거는요. 이 친구가 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였어. 왜? 이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 자체가 20년이 안 됐다고, 이게.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창업해서 출발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또 이렇게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이런 부분에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같이 했겠죠. 아무리 아내가 어떤 이런 금융에 어떤 식견이 없다고 칩시다.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만약에 남편이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엄마 친정 가서 얘기 안 할까요? 이 권서방이 이걸 이래 한대. 그렇게 하는데 권서방이 꼭 이거 잘 돼야 되고 선생님 맞는 것 같아. 엄마도 한 3천만 원 좀 해봐. 가물을 바꿔붙다. 정말입니다. 동의했던 사람들. 근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25년, 30년 가까이 다 되는데요. 제 형제, 제 친구,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절을 받고요. 초등학교 때 절을 받고요. 고등학교 때 절을 받는데 제가 금융 전문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내 형제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3년,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가 이랬습니다. 울산에 이제 제가 왜 등록금 내줘가지고 육촌 동생 제가 대학교 용인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 이따로 제가 등록금 제가 내주고 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육촌 동생이. 그래가지고, 사촌 동생이구나. 사촌 동생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그 결혼, 축하하러 예식을 울산에서 하는데 내려가는 거기, 버스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40분 동안. 관광버스를 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형이, 조카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 처음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한 명. 네, 40분 강의. 예, 40분 강의를 딱 하는데요. 제가 그때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54,000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카카오 공화국이 됩니다. 꼭 카카오를 사십시오. 4년 전이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막 시작 2020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그래서 5월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꼭 카카오를 사십시오. 그게 액면 분할 해가지고요. 얼마를 간줄 아세요? 그 지금 5,000원이 된 거야. 54,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는 그게 17만 원 가버렸어. 한 명도 말 안 듣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집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몇 면에 샀을까요? 그것도 있잖아요. 내하고 동대가 산 거야. 내가 여양천시 정남공파 16대인데요. 16대. 쉽게 말하면 내하고 쉽게 말하면 동기잖아요. 그죠? 그 중에 사촌 동생, 육촌 동생 둘이나 집을 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 어머니들이 그거 다 타고 있어서 엄마 아버지들이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작년인가요? 작년 총각 조카 그때 조카 말을 들을 건데 조카. 무리하게 사가지고요. 육촌 동생은 여자애가 건물을 산 거예요. 그것도 어디 샀겠습니까? 혁신도시에다가. 근데 그거 임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지금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있잖아요. 새도 안 나가고요. 거기서 떡볶이집 한대요. 근데 내가 떡볶이 뭐냐 펄펄 끓는 막 머리에 떡 잡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패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거기에 인생이 딱 매였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오도가도 못합니다. 거기 금융비용 이자 커버하다가 설령 그거 커버하고 나면은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금에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못 버틸 겁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날리고 파산해야만 할 거예요. 안 그러면요 뭐가 올까요? 정답, 암 와요. 그래서 암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암이 걸렸대요.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암 걸릴 짓을 했다니까. 거의 대부분 80% 그래요.
더군다나 유전인자까지 있는 거야. 있는데 요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노력해서 있잖아요. 안 되고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요런 짓을 또 했을까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장손이라서. 똑같아.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도저히 설명 불가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완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전혀 안 됐을까요? 꼭 카카오를 사라. 꼭 집 사지 마라. 그걸 제가 했잖아요. 40분 동안 흔들거리는 그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요. 그 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오브리 하는 그거. 더군다나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어머니 집에 이 식탁을 놔드리면서 또 제가 비보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 이러는 거예요. 제 삼촌이 제가 절대로 삼촌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관광버스를 사겠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전에. 내가 절대로 하지 마. 이거 왔었어요. 그래. 삼촌,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삼촌, 할아버지의 운이, 내가 할아버지를, 그 삼촌이 저하고 몇 살 차이 나냐면 5살밖에 차이 안 나요.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에너지 없습니다. 죄송한데 삼촌이 그 관광버스를 잘 사가지고요. 잘 될 확률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월급 받으세요. 말 안 듣고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코로나 때 관광버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될 짓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려고 상상했겠어요? 제가 이 강의에 우리 아들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몇 살에 망한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딱 쌀장사 3년을 딱 하니까요. 그 당시에 2,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79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만큼 벌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 쌀장사 3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3천에 월 8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번화가였습니다. 강남약국이요. 지금 강남에 다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번화가였습니다. 그 경대 정문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3층이요. 그게 제일 정형외과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지은 건물이에요. 187평. 3천에 월 80만 원 제가 임대를 얻어가 거기 탁구장을 했습니다. 8개월만 다 떨어먹었어요. 네, 딱 8개월 만에요. 월세가 170만 원. 그 다음에요, 제가 얼마나 제가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세요? 딱 2대의 차가 왔습니다, 저한테. 바로 길 건너편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크린 영어 정철 아시죠? 정철과 자웅을 견주하는 우리나라의 쌍두마차인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제임스 정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바로 건너편에서 연대 박사과정을 겪으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학생이시라면서요. 당신이 이사장 하세요. 내가 개발한 이거 내 집 박사과정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합시다. 당신이 이사장 하시고 내가 선생님 하겠습니다. 안 나면 이제 월급 안 받아갈게요.
제가 근데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기고만장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이 21, 생각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있잖아요. 돈을 찾아가지고요. 그 보증금을 딱 갖다 냈는데 있잖아요. 발이 안 떼어져.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돈이 30억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돈이 현금 30억이라고요. 이거 지갑 여가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도 또 꺼내봤어요. 흘렀는가 싶어가지고요. 안포게대로 손을 잡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계약을 딱 8개월 만에요. 이 더했다가 다 떨어먹겠네요. 완전히 바닥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트럭 조수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군대 제가 입대를 해서 갔다 나오니까 집값이 10배가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사이클을 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갔을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 이걸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시내다가 3억 한 7천만 원쯤 들여가지고요. 룸소주방 오픈을 탁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 바로 직전 4개월 전에 아버지 3천만 원 벌었습니다. 4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제 대박 났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버지의 버는 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뭐가 터졌다? 코로나 빵 터졌다. 아주. 근데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대박이에요. 뒤에 내가 있잖아요. 저는요, 내 뒤에 내 아버지가 없었어요. 저는 망하는 즉시 개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못 가먹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은행에다 채워놔놓고 군대를 갖다 제대로 딱 하고 나니까요. 차 한 대 살 돈밖에 안 되고요. 바로 그거예요. 몰랐어요. 집이나 땅을 사놨으면 태박이 터졌을 텐데 본전 다 찾고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맺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가는 이런 여정 속에 항상 내 나이에 2대의 차가 항상 와 있습니다. 어느 쪽 차를 탈 것이냐 이 말이죠. 이리 가면 성공하는 차야, 이리 가면 실패하는 차야. 근데 짠듯이 맨날 이 차만 왜 타냐고. 이해되시죠? 이걸 바꾸는 것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바꾸는 걸 그리스도라 해요. 여러분 의지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요 노력 아무리 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해보십시오. 바꿀 수 있는 거 못 바꿨습니다. 눈이 그리 가. 영혼이 그리 땡기죠. 방법이 없어.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는 파산, 거들, 개털 3억 7천만 원 딱. 근데 내하고 나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차이 나더라? 3년 아니더라. 근데 내 그 육촌 동생, 사촌 동생 집 샀다, 건물 샀다 하는 그놈들 저 아버지 쫄딱 망했을 때 교통사고 내가지고 그랬을 때하고 몇 살 차이 나더라? 3살. 내만 그렇다 하니 유튜브 누구도 예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정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 아버지를 돌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 할아버지를 돌아보세요.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 시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년에서 내 아버지가 망한 또는 어렵게 시작한 그런 출발점이야. 그게 내 연령과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을 겹치거든. 어떤 것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투자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그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사에 우리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저작년 11월이다 벌써. 지금 2024 이러니까. 그때 여러분 나이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짠 것처럼요, 좋았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괌에 가가지고 대한항공 추락으로 해서 죽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신기하 의원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뭔지 아세요? 무당. 그렇게 죽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기 스마일 게이트를 얘기를 했어요. 육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런 신문을 볼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다워야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누고, 또 정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나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또 좋은 것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요소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무제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 여러분이 무제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추라. 그리고 거기에 던져라. 아까 이 김병훈이라는 이 대표가 36살에 6,400억을 확보했다. 이 친구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야를 가보면 저 아버지 뭐 하겠노? 야들 저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일까요? 고등학교 선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얘네들 아버지가요, 이미 벤처기업 갈 거예요. 도전이 강한 그런 분이에요. 과학자라도요, 아주 진취적으로 뭔가 신물질을 개발해, 이런 어떤 분들이세요. 그래야만 그런 도전의 영적 사이클이 자녀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돈도 돈인데 또 중요한 거 보이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여러분들의 사위를 어떤 사람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제가 지금 견주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는, 눈으로 다 쏜다 그랬죠. 보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연애나 해라 하시면 됩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3인자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정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가 제가 드리는 리포트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3인자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육적, 경제적 분석 딱 해서 오케이. 눈 하나 없어도 된다니까. 다리 하나 없어도 된다니까. 팔 하나 없어도 된다니까. 승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인내로서 바꾸어가는 그런 2024년 되시고요. 그래서 또 2025년 되고 계속해서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클을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하필이면, 제가 그 투자하는 어떤 그런 코인이 상장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7천만이 웬일이니?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래, 뭔가 원래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 같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궁금하죠? 네. 제가 62에 처음으로 지갑을 잃었어요. 언제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설날요. 여러분, 큰 돈을 담으려면 지갑 바꿔야 돼요, 말이에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아니, 먹어서 얼마나 토해는 미자마리가 찢어지겠노, 그죠? 이거 대박이죠?
그랬더니, 아, 세상에. 제가 공공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지갑 빼놔놓고, 뭐 용변문 한두 번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해필이면, 에이, 바지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아니, 그래. 보통, 이래 넣으면 이게 뒤로 툭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화장실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 보통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놔놓고 이렇게 같이 가져오는데, 그날따라 휴대폰 보다가, 이것만 떼고 나왔네. 그것도요, 봉사하는 날이었어요. 봉사했네. 예, 이제, 제가, 첫째는요, 지갑을 바꾸라는 은혜구나. 더군다나, 제가 거기 한 50만원쯤 현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50만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인생이 있었구나. 그날 아침.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지갑을 바꾸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설을 쉬고 나서요, 13일, 14일 날 왜 바빴냐? 이제 경찰서, 동사무소, 은행 다니면서.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신고도 하고 했는데 아직 안 돌아왔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갑을 잃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이 말이에요. 또 어떤 지갑이냐? 제가 아작시오라고, 프랑스령,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나폴레옹 생가가 있는 섬입니다. 이탈리아 앞에 있는 그 섬이에요. 그 섬을 제가 갔는데, 2천만원짜리 크루즈를 갔단 말이에요. 1인당 2천만원. 그 크루즈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정신없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떡 들어왔는데, 난 내 지갑이 잃어버린 줄 몰랐어요. 지갑을 쓰리를 당한 거예요. 소매치를 딱 당했는데, 바로 그 지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비게이터호였어요. RCC,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내비게이터호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는 전부 다 스위트룸이에요. 카지노 할 때 아니에요? 예, 카지노.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배에 떠고 왔는데요. 내보다 지갑이 먼저 도착해 있어. 돈 싹 다 빼고, 카드하고 그대로 했는데. 근데 그게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쓰리꾼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갑을 쓰리를 했는데, 내 지갑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배 티켓이 있었어요. 배 선표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로 온 거예요. 이 크루즈 배로. 국위선양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 녀석이 이 바지를 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왜? 아니, 프랑스까지 놀러 와가지고 지갑 털려가 이게 안 돌아오면 기분 찢잖아요. 그 프랑스는 나쁜 놈들이다. 아저씨고 갔더니 전부 다 이 쓰리꾼 나쁜 놈들밖에 없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현금만 싹 빼고 지갑을 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내가, 역시 프랑스는 멋진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그렇게 그때 안 잃어버렸던 그 지갑을 이번 설날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 때가 이르러 이제 지갑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갑이 좀 적구나. 이게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갑으로 바꾸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징조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징조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팍 넘어가네? 돌리라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진짜 부르는 게 아니라, 온다 하고 자꾸 온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로, 시작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설 연휴였고,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도 기뻐해 주세요. 제가 지갑을 바꾸게 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 안에 한 50만 원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50만 원이 그날 설날 아침에 그 돈이 정말로 필요했던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워가서 아주 유익하게 잘 쓰지 않았을까. 멋진 세뱃돈을 받은 사람으로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잘 잊어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이번 설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할 수 없거든 뭐라도 하라?
비상장 기업에 투자라도 하라. 10개 해서 하나만 돼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서 반드시 제가 쭉 말씀드렸죠.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는 그런 기업에,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기회로 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강전하면 이런저런 강의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저도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또 한 2주 이렇게 쉬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떡스러 보고 싶었다. 미국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또 뵙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부장이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지 뜨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치를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